2026년을 열면서 출간되었고요. 꽤 지금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책이 강영안의 공부한다는 것, 이 책입니다.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 삶으로 형성되는 지혜의 영성,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요. 본문과 인덱스까지, 색인까지 400페이지 정도의 책입니다. 곧 3세본이 나온다는 소문을 들었고요. 제가 86년도에 대학 철학과에 입학했을 때 교수님께서 네덜란드에서 칸트 도식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귀국하신 지 반년 정도, 그러니까 처음 부임하신 곳에서 저도 대학 1학년으로 입학해서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년의 시간이 지나왔고요. 그간에 젊던 제자도 이제 한국 나이로 60이 되었고, 교수님은 올해 52년생이시니까 만 74세가 되시겠습니다. 그간에도 교수님과의 대담집들이 3권 정도 이미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철학가 출신인 표정훈 씨와 더불어 철학이란 무엇인가, 표정훈, 스승 강영안에게 다시 묻다, 이런 이제 제목의 책이 2008년에 나오고 2023년에 철학한다는 것이란 이름을 바꾸어 홍성사에서 또 나오기도 했고요. 두 번째 대담집이 묻고 답하다, 홍성사 2015년에 있고요. 또 세 번째가 철학자와 과학자죠. 강영안, 우종학 두 분의 대화가 복 있는 사람에 의하여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로 복 있는 사람에서 또 나온 대담집이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최종원 교수님, 충세교회사 전문가와의 대담집이고요. 제목에서 보실 수 있는 대로 공부론입니다. 공부한다는 것, 이 공부, 이 한자 중국에서 쿵후, 쿵푸라고 그런 것과 같은 단어죠. 아무튼 이 책을 통해 강 교수님은 평생에 추구해온 그 학자로서의 삶,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전개상 우리 최종원 교수님이 질문들을 잘 구성해서 교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보기엔 가장 포괄적이고 풍성하게 잘 끌어내도록 대화를 이끌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은 총 펼쳐서 보시면은 16장으로 구성을 했고요. 대담 4개로 크게 보면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과 지식인을 말하다 해서 참된 암이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근본적인 이 공부에 있어서 키워드 혹은 자세가 질문이죠. 질문하는 것, 또 배움의 목적 등을 다뤘고요. 학자냐 지식인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교수님은 자신은 평생 공부를 추구한 학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AI 시대와 같은 챗GPT 같은 이런 시대에도 공부한다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것에 대한 그런 대화도 흥미로웠고요. 두 번째는 신학과 교육을 말하다 해서 인문학과 또 기독교 반지성주의 문제, 또 배움을 우리는 쌓는다고 생각하죠. 이학, 그러나 배움을 드러내는 손학이라는 특이한 용어도 본서에서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배우고 잘못 안 하는 거를 드러내는 것,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담집 3에서는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 또 교인이고 또 고신교단의 장로님으로서 사셨고 또 때로 설교자로도 사셨는데 또 이제 기독교 대학인 고신대학교도 공부하셨지만 고신대학교 이사장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 기독교인 학자로서 평생 철학을 가르치셨는데 또 이제 최근 10여 년 사이 칼빈 신학대학원 미국 그랜드 래피즈 소재죠. 거기에서 존 쿠퍼를 이어서 철학적 신학을 또 가르치고 있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또 혹은 이제 국내에 오래 계시기도 했지만 미국에 또 계시기도 했으니까 이런 관점들에서 이 한국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덕과 성품의 공동체 이 하워 워스 또 뭐 그 앞에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 이야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나 또 특별히 모든 것 특히 배우고 가르치고 이 모든 게 환대, 하스피텔리티와 관계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나 또 레비나스에게서 온 타자의 타자성, 뭐 타자의 얼굴 이런 이야기들 또 기독교에 어떻게 또 적용하고 의미 부여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 대담의 이 부분에서는 공부에 대해 특히 이제 본인이 공부해 오신 여정에 대한 이야기 또 학문한다는 게 무엇이냐 그런 대담이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 지성이 도대체 뭐냐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빚진 자라고 하는 그냥 뭐 많이 배우고 알아가지고 나는 아는데 너희들은 왜 모르냐 이런 어떤 자세가 아니라 빚진 자의 자세를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꽤 마음에 각인이 됩니다. 책의 본문이 끝나기 바로 전 페이지인 387쪽에 보면 이 안다는 것, 공부한다는 것은 질문하고 책임지며 사랑으로 응답하는 한 인간의 생애 전체에 걸친 형성의 여정이다. 포메이션의 여정이다. 이렇게 이 공부론을 딱 그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수님은 그 86년에 계명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시작하셔서 그다음 1990년에 서강대학 철학과로 옮기셨고요. 또 2017년 이래 칼빈 신학교 철학적 신학 교수 또 최근에는 한동대학 석좌 교수로서 고전을 우리 학부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74세이지만 왕성하게 여전히 가르치고 계시고요. 또 이제 교수님을 만나서 가끔 대화를 이제 우리 제자들이 하게 되는데 요 사진은 지난 여름에 수원의 스타필드에서 별마당 도서관 앞 찍은 겁니다. 당시에 집에 우환이 있어서 제가 먼 길을 못 가서 교수님과 또 우리 덴버의 정성욱 교수나 우리 이성은 목사님이 그래도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장소를 정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대화를 했고요. 정말 한 번씩 모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뭐 기록한 걸 찾아가지고 정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철저하게 원문 중심적으로 배우고 익히고 또 그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거침없이 이야기하시고 또 이제 우리 최종원 교수님도 표현했지만 경계 없는 지성 이런 표현이나 르네상스 지성인 또 다르게는 폴리메스 혹은 보편학에 대한 그런 그나마 우리 이 시대에 보편하기 쉽지는 않죠. 당연히 폴리메스도 쉽지 않고 박학다식이라는 거. 그러나 탁월한 예를 보여주시는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대화가 참 즐겁고 몇 시간도 순삭하는 이런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이전에도 교수님은 읽는다는 것, 독서법 정통을 통해서 본 성경 읽기와 묵상이란 책 2020년에 내신 적이 있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기에 대한 생각한다는 것 2024년에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다는 것, 묻고 응답하고 실천하는 믿음 2018년에 출간하신 바가 있고요. 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또 이 기독교와 관련된 책들을 보면요.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2012년, 믿는다는 것 2018년, 또 신을 모르는 시대의 하나님 해서 2007년 사도신경의 강해 1권이죠. 강영한 교수의 십계명 강의 2017년에 출간되어 있고요. 또 종교개혁과 학문에 대한 소책자가 2017년에 나왔고요. 또 이제 칼빈 신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철학자의 신학 수업에서 2022년에 출간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중요한 관심이 일상에 대한 논의입니다. 어떻게 잘 죽을 것이냐 이런 강의도 있고 또 여러 분들이 함께 공조해서 낸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는 일상의 철학에서 2018년에 출간한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 작은 책자로 나온 검욕, 물음표, 절김, 물음표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철학자로서 전문적인 철학자로서 내신 책들도 있습니다. 주체는 죽었는가 1996년이고요. 칸트의 도덕 철학을 다룬 도덕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2000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문 서적이기보다는 우리 일반 독자들에게 근대 철학을 안내해 주는 책도 2001년에 나온 바 있습니다. 강 교수의 철학 이야기 데카르트에서 칸트까지라는 책이고요. 또 전문적인 서적으로 자연과 자유 사이 2001년, 그 다음에 이제 일본어로도 번역이 된 책이 우리에게 철학은 무엇인가, 근대 이성 주체를 중심으로 살펴본 현대 한국 철학사라는 책이 2002년에 국리에서 나온 바 있고요. 인간의 얼굴을 가진 지식이라고 하는 책이 2002년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 사실 에마누엘 레비나스, 이 유대인 현상학자이죠. 레비나스의 철학을 우리나라에 소개를 하신 선구자 중에 한 분이시죠. 시간과 타자도 번역하신 적이 있고 최근에는 장남인 강지하 선생과 함께 공역본 새로 내신 적도 있습니다만 2005년에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에 제가 1995년 12월에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신학부에 유학을 갔고요. 교수님께서 1996년 벨기에 르번, 또 프랑스어는 루뱅이라고 하죠. 르번에 연구교수로 계실 때 레비나스가 소천해서 네덜란드 TV에 나오기도 하고 그 일로 교수님과 대화한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2005년에 레비나스의 철학을 담은 타인의 얼굴을 내셨고요. 그리고 칸트의 형이상학과 표상적 사유가 2009년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1985년 판 퍼슨, 우리나라에는 그냥 반 퍼슨 이렇게 표기를 많이 했죠. 문화에 대한 책이나 여러 번역서가 있었는데 절판된 것도 있고요. 이번 대담집에는 보니까 판 퍼슨 이제 화난어 발음 그대로 표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89년도 계명대학에 강의하러 오셨을 때 뵌 적이 있고요. 그리고 유학 시절에 또 역시 이분도 돌아가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자유대학 교수죠. 아무튼 판 퍼슨 지도하에 그 칸트의 도식론을 쓰셨는데 요것을 2009년에 칸트의 형이상학과 표상적 사유 이런 제목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요런 이제 몇몇 권들은 전문 철학 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책은 일상적인 언어로 되어 있는 책들도 흡입력이 있고 뭐 다 이해하는 것이나 또 혹은 마음에 다 동의가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질문을 하고 반문을 하고 또 고민 내지 반성 또 혹은 반박을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결국은 학문인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언어로 된 책들도 읽기가 참 수월하고요. 그만큼 이제 정통하기 때문일 겁니다. 전문 서적들도 역시나 어려운
철학자고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그래도 찬찬히 읽으면 이 안개 낀 그런 느낌이 아니고 명료한 빛 속에서 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오늘 이제 뭐 책들은 나올 때마다 거의 사고요. 뭐 다 읽진 않았지만 책들을 또 읽기도 하고 또 대화들을 하고 한 40년 교수님을 가끔씩 뵈면서 또 배우고 익힌 바가 있어서 이번에 강연 공부한다는 것도 복 있는 사람 편집자 통해서 교수님이 직접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난 화요일이네요. 1월 20일 퇴근할 때 책을 챙겨가지고 가서 자정까지 한 6시간 정말 집중해서 완독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교수님을 통하여 읽거나 듣거나 배웠던 그 내용들을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확인하는 혹은 복습하고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기독교적 지성, 크리스천 마인드 혹은 기독교 세계관 혹은 기독교 철학 또 근본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인식론적인 질문을 가진 분들 또 이제 이 하이 디지털 시대에 또 이 공부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뭐 등등 여러 가지 배움이나 공부와 연관된 고민을 가진 우리 대학생들 또 특별히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신학생들 이 책을 꼭 한번 읽고 실험해 보시고 질문도 많이 던져보시고 혹은 반문도 해보시고 이런 어떤 사유의 연습의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개인적으로 권합니다. 감사합니다.